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최근 임대차 3법 전월세 무한 연장법 발의가 되었네요. 아마 이번 뉴스 보고 놀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6월 10일일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 내용 속에 이제 3법이 있는 거예요.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전세 2년 플러스 2년, 이 3법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물론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또 법안을 또 발의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월세 무한 연장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 너무 조금 정부가 무리수를 두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카페나 이런 댓글들 보면 난리도 아니거든요.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추진하려고 할까요? 거기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이유는 다 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찬성하는 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요, 집을 가진 사람의 숫자와 집이 없는 사람의 수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5대5 정도 하면 뭐 그래도 뭐 50% 이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자가 보유율이라는 통계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61%예요. 그냥 좀 심플하게 보면 6대4죠. 60%는 내 집이 있고요. 그 집에 살든 안 살든 떠나서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40%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임대차 3법, 전월세 무한연장법 발의되면 누가 가장 먼저 찬성할까요? 당연히 집이 없는 그 40%,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찬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40%는 찬성하는데 그럼 60%는 반대하면 이 정책을 왜 펴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잘 봐요. 집이 있고 점유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자가 점유율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얼마냐면 이제 58%예요. 그러니까 3%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은 있는데 내 집에서 안 살고 있는 거죠, 대략. 그렇게 놓고 보면, 물론 그 안에 복잡한 계산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내 집이 없고, 그리고 내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명확하게 42%인데 그 반대되는 58%, 이게 등을 돌리는 정책이냐,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냐면, 아까 그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유형들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내 집이 한 채이고 그 집에 거주하는 유형, 두 번째는 그 집이 하나인데 거기에 안 살고 세를 주고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는 유형, 그 다음에 내 집에 살고는 있는데 이 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집들이 있고 그곳에 세를 준 유형,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을까요? 가장 많은 건 결국은 주택이 하나 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에요. 그게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아요. 나머지 그 두 개는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아까 58%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 진짜 한 10%? 그 정도가 내 집에 살고 있지 않거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집이 있는데 좀 다른 것들 전세 준 집이 더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아닐까? 아니면 그거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를 빼고 나면 58%에서 10% 빼면 5.8이니까 51%. 51%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그 집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임대차 3법이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네. 나중에 집 팔고 전세 갈 때 그때 뭐 어쨌든 또 나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 뭐. 이 정도 생각을 가지는 비중이 52%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42%, 52% 합치면 몇 프로예요? 94%예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은 제가 봤을 때 진짜 한 5,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까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내 집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안 살고 못 살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살고 내가 가진 집을 이제 전세를 준 경우, 임대를 준 경우, 그 유형이 조금 억울하고 그분들이 지금 노발대발 하겠죠. 전월세 무한 연장,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집 하나 있는데 세를 줬는데 나중에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 미치겠죠, 사실. 근데 그 비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으니까 이 정부는
무시하겠다는 거죠. 근데 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그래도 정부인데, 야, 이거 누군가 소외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열어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리 세를 끼고 집을 사두려는 수요가 계속 잔존하게 되죠. 이 잔존한 수요가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정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로 인한 다른 단점들,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구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근데 이 희생했을 때 그 나가 떨어지는 그 표의 숫자,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된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정부가 이런 법안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 조금 되시죠? 이렇게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이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지, 이제 이 부분들은 내용이 조금 기니까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